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약 1조 2천억엔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양자협의는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의 금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구매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액은 건당 수백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해 자국의 조선 산업 기반을 지키면서 해상 수송 능력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SPC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금융 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주도합니다.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공적 보증을 제공토록 하고 국제협력은행은 SPC에 직접 대출토록 하는 등 정부계 금융기관을 앞세운 자금 지원 방법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SPC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면 해운업체가 SPC 측에 지불하는 용선 비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자국 내 선박 조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WTO에 제소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소멸할 수도 있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금융지원 방침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2015년 32%에서 2019년에는 16%로 조선 수주 점유율이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가격 경쟁 등에서 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운회사의 국내 조선사 대상 발주 비율은 1996년부터 2000년에 94%에서 2014년에서 2018년에는 7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이런 흐름을 막아 조선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후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1월 양자협의 카드를 다시 내밀어 한국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소 절차를 되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한국 조선산업의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일본의 헛된 의지를 보여주는 모순된 행동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회원국 해운사에 1,030조 원 규모의 보조금, 대출금 지원을 결정해 국내 조선소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유럽 해운선사는 최대 큰 손님일 정도로 발주 규모가 커 EU의 지원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EU 정상회의는 최근 7,500유로, 약 1,030조 원의 보조금과 대출금을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부양책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선 빅3를 포함한 국내 조선소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통상 유럽 선사는 국내 조선소에게 큰 손으로 불릴 정도로 수주가 활발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 조선소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부양책 합의 소식이 들리자 국내 조선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내 조선소에 신규 건조를 문의, 의뢰하는 선주사 중에는 유럽 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에서 발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선 빅3 수주처를 살펴본 결과 올해 유럽 선사 비중은 수주 물량 총 37척 가운데 11척으로 약 30% 수준입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7척 수주 물량에서 4척을 유럽 선사에서 확보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5척을 수주했는데 이 가운데 셔틀탱커 3척은 아시아 지역에서, 초대형 유조선 2척은 버뮤다 지역에서 품에 안았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계약 중 유럽 선사 비중은
전체 9,095건 중 5,181건으로 약 57%를 차지합니다. 이동원 대신증권연구원은 조선업종이 평가가치 측면에서 이미 바닥권일 정도로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미리 반영됐다라며 향후 휴가가 오르는 등 경기가 나아지면 조선업종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업계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7년 2월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해운업계 전체의 운임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해운 수요의 위축과 선박 공급 과잉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산 직전 한진해운이 배에 실을 수 있는 선봉량은 61만 6,764TEU로 한국 전체 선봉량 105만 2,287TEU의 5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해운 물동량 절반을 넘게 차지했던 1위 국적 해운사가 없어지면서 2017년 5월 국내 해운업계 선봉량은 50만 1223TEU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수출이 경제 기반인 나라에서 해운 산업 전체가 고사 직전까지 위기에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해양수산부엔 해운 재건 로드맵을 만들라는 과제가 떨어집니다. 한진해운의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해운업계의 악화된 재무구조 원인 중 하나는 해운업이 호황이던 시절에 비싼 값에 배를 빌려 물자를 날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물동량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비싼 용선료는 그대로이다 보니 영업을 하면 적자만 불어나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한진해운 회사 부채가 125%에서 1445%까지 불어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남아있는 현대상선에 24,000TEU급 초대형선 12척과 16,000TEU급 8척 등 대형선 20척을 투입하는 과감한 로드맵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부실기업이던 현대상선에 백값만 3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자는 제안이라 예산 및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MSC와 머스크도 후에 초대형선 발주를 두고 미친 짓이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해운사는 대형선을 앞세워 화물을 독식하고 있는 게 해운시장의 현실이었기에 대형선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바다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자 신뢰회복의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당시 경쟁사들이 15,000TEU급 대형선으로 화물을 나르고 있을 때 현대상선은 4,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유럽 항로를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항로를 유지하는 고육책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항로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대형선은 필수였는데 다행히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해양진흥공사의 후순위 채권 조건으로 현대상선에 초대형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드디어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HMM으로 사명을 바꾼 현대상선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물동량을 채울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4,000TEU급 1호선인 HMM의 아레 시라스호는 MSC가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19,621TEU 분량의 화물을 실었고 2호선 오슬로호를 비롯해 6호선까지 만선 기록을 이어간 것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1, 2호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만큼 만선을 기대했는데 6호선까지 만선 행렬이 이어졌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4,000TEU급 배로 유럽 항로를 가는 비용과 15,000TEU급 배로 가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화주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친환경 설비와 고효율 기술을 담은 한국 대형선이 아시아와 유럽 항로의 주류였던 15,000TEU 선박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7월이면 한진해운 파산 직전에 근접한 수치인 90만 4,859TEU로 선봉량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우려했던 일에 도전한 결과 코로나 시대에서도 해운 재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조선의 대형선을 만드는 압도적 기술력과 해운의 과감한 배팅이 예상 밖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조선 해운업계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